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은행과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은 몰수하겠다는 새로운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서명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 행정명령을 공격적으로 적용하면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악용하고 있는 사기 등 범죄 행위도 끝내고 불법 자금은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악용하고 있는 범죄 행위도 분쇄하겠다는 새로운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공지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민 관련 사기 등 범죄를 분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서명 발효시킨 미국 금융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격적으로 시행하면은 불법 이민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과 외국 사기범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미국민 세금을 훔치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금융거래와 웰페어 혜택을 받는 데 이용하는 은행 계좌 등은 모두 셧다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리국이나 마약 밀반입 등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범죄 카르텔들을 분쇄하고 불법 자금들은 압류, 몰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 보유와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모든 금융거래를 막으려는 강경 조치에 나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 보유와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모든 금융거래를 막으려는 강경 조치에 나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은행 계좌들에 대해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시키려다가 업무 부당 가정을 이유로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부터 확인토록 함으로써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은 보다 분명하게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악용하고 있는 미리국 안내, 인신매매, 마약밀매, 이민사기 등 범죄 행위, 조직범죄 카르텔을 분쇄하겠다는 타겟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아직 유효한 불법 체류자들의 ITIN 번호 500만 개 이상의 사용부터 차단해 모든 금융거래를 막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이민금융 차단 조치로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계좌 개설과 보유부터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금융, 주택 모기지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불법 이민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다카 불법 체류 청년들과 이재민 출신들인 TPS, 인도적 패롤 등에 대한 워크퍼밋 차단 조치에 본격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카 불법 체류 청년들의 워크퍼밋 갱신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TPS, 패롤 등의 워크퍼밋 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하려는 새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확실치 않은 이민 신분으로 공중에 떠있는 외국 태생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과 교육, 운전, 은행 등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압박하는 이민 정책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수백만 외국 태생들이 미국의 워크퍼밋 카드를 받기 극히 어렵게 하려는 새 이민 규정을 5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새 이민 규정은 추방을 위해받고 있는 다카 드리머들과 이재민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TPS 임시보호 신분, 인도적 패럴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 이민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워크퍼밋 카드를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무더기로 기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워크퍼밋 카드를 스폰서해 주려는 미국 고용주들은 반드시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에 가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새 이민 규정에 따라 첫째, 다카 드리머들이 이미 갱신 신청이 크게 지연되면서 워크퍼밋 카드 만료와 추방류의 종류에 직면하고 있는 데 이어 갱신이 한층 더 어려워져 미국 생활이 거의 완전 막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해 오다가 추방을 유예받은 다카 드리머들은 현재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진 청년들만 해도 한국인 4,500명을 포함해 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민 서비스국의 늑장 처리로 다카 워크퍼밋을 갱신하려고 신청하면 15일 걸리던 것이 120일 이상 소요되고 있고 13만 명이나 적체돼 있어 자동 만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다카 드리머들이 워크퍼밋을 잃게 되면 추방유예 혜택도 상실하고 취업도 중단해야 하며 대학비가 2배로 급등해 중도 포기 위기에 몰리고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극히 불안한 지옥의 경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다카 드리머들의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대부분 각주의 운전면허증도 동반 취소되며 거주 및 학비 적용도 근거가 없어져 다음 학기부터는 학비가 2배로 뛰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민으로 수용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 인도적 패럴 즉 일시 체류허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켜 무려 25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워크퍼밋부터 차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출신 이재민들 130만 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 조치들과 140만 명에게 허가했던 인도적 패럴을 모두 종료시키고 있는데 연방 법원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허용받기 시작해 250만 초대형 추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워크퍼밋이 없으면 취업이나 교육, 운전, 은행 등 미국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워크퍼밋 카드부터 틀어막고 버티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대통령 임기 말인 2029년 1월까지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예산 700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BBB법에 따라 1,700억 달러를 이미 확정해 집행하고 1,000억 달러가 남은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이민 단속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700억 달러 예산안을 연방 상원에서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대부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이민 단속을 임기 말까지 강행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지난해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4년간의 특별 이민 단속 예산 1,700억 달러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어 그 예산이 아직 1,000억 달러 남은 가운데 임기 말까지 3년간 더 쓸 수 있는 700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은 5일 새벽 5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9년 1월까지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국경순찰대의 정례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7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이민단속 예산안을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알래스카 대표인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1명만 반대했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 가운데 385억 달러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 배정되고 260억 달러는 국경순찰대에 제공되며 50억 달러는 국토안보부의 재량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추가 예산으로 이민 단속과 추방 요원들을 10,000명이나 더 증원하게 되고 국경순찰대는 3,000명을 늘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아이스 요원들은 이미 12,000명 증원돼 22,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0명이 추가 증원되면 32,000명으로 최대 규모의 사법기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 단속에서 일터 단속이나 인신매매, 원정 출산 등을 전담 단속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는 7,700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국경순찰대는 19,500명에서 3,000명 늘어나면 22,500명으로 증강됩니다. 이와 함께 체포되는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는 구치시설을 현재 7만 명 수용 수준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하게 됩니다. 아이스는 추방 대상자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세 항공기 22대를 계약 맺고 운용해왔으나 최근 들어 보잉 737기 8대와 걸프스트림 G650B 2대를 구매했고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국제들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경 봉쇄를 위해 남부 국경 장벽 주변에 첨단 감시 장비들을 대거 보강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기존 발표보다 2배 늘어난 20억 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20억 달러의 환수 대상은 집중 조사가 실시된 캘리포니아주에서 환수하게 되며 뉴욕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BBB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지출된 거액을 환수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 캘리포니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20억 달러를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장인 오즈 박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국민 세금으로 헬스케어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지출된 20억 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발표 때의 13억 달러보다 약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1차 발표 때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불법 체류자 130만 명 이상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해 이에 연방에서 지출된 13억 달러를 환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플랜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지출한 것으로 밝혀내고 20억 달러를 환수키로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2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10억 달러는 이미 환수했다고 CMS는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1,45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민 신분을 묻지 않은 외국 태생들이 17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연방당국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500만 명 가까이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 등 일부 주들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면서 전체 환수액은 20억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선 지난해 3월 비상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 결과 48만 명이나 몰려 이들의 상당수도 불법 체류자라는 의문을 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연방 지출분을 우선 환수하는 동시에 BBB 법에 따라 자격 없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130만 명 내지 140만 명의 자격을 전원 박탈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불법 체류자들은 이미 대거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추방을 우려해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가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입 자격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각 주에서 자격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대부분 계속 허용하게 될 것임을 CBS 뉴스에게 보낸 특별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것으로 보도된 새 지침은 기존의 재량권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상기시킨 것뿐이라며 상당한 자격이 있고 미국 경제와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전문직 신청자들은 계속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다수의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것으로 비춰진 새 이민 지침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전격 유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CBS 뉴스에 보낸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것으로 시사했던 5월 21일자 새 지침은 기존의 재량권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상기시킨 것일 뿐 대부분의 이민 수속자들에게는 눈에 띄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파문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 성명은 특히 상당한 자격이 있고 법을 준수해왔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미국 경제에 기여해온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국 내 수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민 서비스국 관리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 내 수속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할 대상을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특별성명에 대해 다수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새 지침이 큰 혼란과 공포를 이야기하자 전격 유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했던 대로 발표보다 훨씬 범위를 좁혀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추가 부담과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으로부터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지속하도록 허용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로는 첫째, 이민 의도로 인정받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국이 질문해 올 경우 이민 의도를 인정받는 두 종류의 비자를 비자 조건 위반 없이 유지해왔음을 입증하고 스폰서 회사로부터 숙련 전문직으로 회사와 미국 경제 또는 국가 이익의 필수 요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미국 내 고용 기록과 세금 납부, 가족관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자들 중에서 적체가 있어 장기 대기해온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도 미국 내 수속을 계속 허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같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맺어왔고 이민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인 EB-5 수속자들은 거액을 투자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이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반면에 다른 비이민 비자들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B1, B2 방문 비자를 갖고 미국에 처음 왔다가 도중에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을 거쳐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본국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지 최소 3개월 이상 지나 비자 변경을 시도한 타이밍도 맞춰야 합니다. F1 유학생 비자, J1 교환 연수 비자 소지자도 방문 비자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허용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본국으로 귀국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오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미국 내 수속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은 이민 수속 중에 오버스테이, 체류 시한을 넘긴 경우,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강력한 가족관계가 없고 이민법 위반까지 드러나는 경우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이 거의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불법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3년간, 3년 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 미국 이민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의 60%는 미국 수속자들이고 40%는 본국 수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인들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취업 이민과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은 미국 수속이 6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지침을 받고 미국 내 수속을 대폭 허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영주권 취득자들은 미국 수속 60%, 본국 수속 40%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가장 최신 연례 이민 통계인 2024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6대4의 비율로 미국 수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모두 135만 6,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들 중에서 58%인 78만 2,770명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며 수속해 그린카드를 받은 이민신분 조종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42%인 57만 3,990명은 출신국에서 미국 공관을 통해 수속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그린카드를 받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들 가운데 취업 이민을 통한 그린카드 취득자들이 17만 9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영주권 취득자들 중에 69%인 11만 8,480명은 미국 수속이었고 나머지 5만 2,500명은 본국 수속이어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미국 수속이 많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은 2024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66만 9,160명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중에서 60%인 40만 2,890명은 미국 수속이었고 나머지 26만 6,260명은 본국 수속이어서 전체 평균과 엇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우선순위에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18만 4,67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단지 6%만 1,430명만 미국 수속이었고 절대 다수인 17만 4,230명은 본국 수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은 미국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스폰서를 받아 때로는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수속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가족 초청 영주권 취득자들은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신청만 해놓고 수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미국에 오지 않고 본국에서 장기 대기하다가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어 미국 수속이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들은 전체로는 평균과 비슷한 6대4의 비율로 미국 수속이 많고 다른 국가 출신보다는 비중이 높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선 평균보다 높은 65% 이상 미국 수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자 수백만 명에 대해 인터뷰나 청문회 없이 무더기 신속 기각하고 추방 절차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피난민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에 150만 건, 이민법원에 230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자들을 미국에서 신속 추방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을 빚어온 피난민 신청자들을 무더기로 신속 기각하고 추방 절차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무더기 신속 기각을 위해 이민서비스국의 인터뷰나 이민법원의 청문회 없이 기각 처리할 방침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기각할 피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미국에 들어온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나 난민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인 것으로 이민국 지침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계류돼 있는 적재 이민 신청서 1,170만 건 가운데 피난민 신청자들은 150만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건수 330만 건 중에 다수인 230만 건이 피난민 신청자들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시절 물밀듯 몰려들어온 난민 신청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기 패턴에 해당된다고 보고 거의 대부분 시간 걸리는 이민국 인터뷰나 이민법원의 청문회 없이도 기각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난민 신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의 수속이 중단되어 오다가 아예 무더기 기각되는 운명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기 기각되는 피난민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동시에 추방 절차에 넘겨지게 됩니다. 추방 절차에 넘겨지면 연방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 이민항소위원회에 호소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들을 대거 교체하고 청문회 없이도 대거 기각 처리하고 있어 최종 추방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즉시 이민법 위반자에서 형사 범죄자로 바뀌고 FBI의 수배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잠적한 사람들은 14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FBI 수배 명단에 오르면 미 전국 어디서나 교통단속만으로도 수배된 범죄자로 체포당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개최에 맞춰 사법기관들을 총동원해 보안과 이민, 범죄를 막기 위한 전방위 합동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요원들이 경기장 근처에 나타나더라도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위조 티켓, 가짜 상품, 인신매매, 마약 밀반입 등 범죄 차단을 위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주일 후인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범죄 없는 월드컵 축제로 치러지도록 모든 연방 사법기관들을 총동원한 전방위 작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민단속국인 아이스, 입국과 세관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CBP, 인신매매 등을 수사하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인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담배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샬 등이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크 웬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하원 청문회에서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들이 안전하게 열리도록 안전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각종 범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lock down this stadium
10 days before the first game, meaning that it'll be a complete secured site. We're going to go in, we're going to clear everything. We're going to bring in all the technology, we're going to bring in all the dogs.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유치한 미국 내 11개 도시들을 대내외 테러 위협에서 철저히 사전 방어하기 위해 CIA 등 정보당국, FBI 등 수사당국, 비밀경호국, 반테러 센터 등이 모두 동참해 전방위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경기장에 나타나더라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오해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스에서는 불법 테러자 체포 추방을 전담하고 있으나 국가 보안을 다루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전담 요원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사회에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미국 내 11개 도시 축구 경기장 부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 축구가 계속되는 동안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IC 요원들이 개별적으로 맞부딪히는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할 수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동시에 스포츠 축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조 경기 티켓, 가짜 상품, 인신매매나 착취, 마약 밀매 등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HSI는 7,700명의 수사요원들이 주로 인신매매와 성착취, 밀입국, 밀반입 등을 중점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 미국 내 11개 도시 경기장에 직접 입장하려는 미국 거주민들은 이민신분증명서를 포함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여행하려는 미국인들은 해당 지역의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가서 법규 위반, 이민법 위반 등으로 연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경기장 입장 티켓과 스포츠 상품의 진품들을 구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